상황 판단 강의를 맡은 김경훈입니다. 이번에 이제 피셋 기본 강의 연습 시작하는데 그 상황 판단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먼저 보시면은 여기는 예제인데 이것보다는 상황 판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공직자들한테 요구하는 능력 중에 빠르게 상황을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대안을 도출해내는 영역을 이제 상황 판단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유형으로 나눴을 때는 크게 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 법조문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 법조문 안에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시문형인데, 제시문이 이제 초창기 PSAT, 그러니까 피셋일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 제시문에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 계산이 별로 없었고, 계산하는 문제들보다는 이제 문장을 읽고 분석을 한 다음에 해결하는 문제들이 줄을 이뤘던 거죠. 그런데 최근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제시문형도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문, 사회, 과학 제시문이 아니라 제시문을 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연산, 추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 자체를 하는 것을 연습을 시키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영역이 이제 퀴즈 영역인데, 퀴즈는 정말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 추론 자체도 영역이 이제 퀴즈하고 애매모호한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시를 보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 시간을 드릴 거예요.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씩 드리면서 연습을 해볼 건데, 그 문제들이 보면은 영역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한데 문제 해결 파트하고는 좀 나눠져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도 이제 도표 분석이라든지 계산 문제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복잡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풀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노하우라든지 그런 스킬들이 되게 중요해요. 문제 해결은요. 그런데 상황 판단은 연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연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연산에 접근할 때까지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판단은 얼마나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빠르게 캐치를 해야지만 계산이 빨라지고,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빠르게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 키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순간 문제는 쳇바퀴를 돌아요. 이제 그런 함정 문제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7급 그 공채로 피셋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연습을 기본 강의로 연습을 하는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올라가고 지문 길이도 좀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5급과 5, 7급 공채 민간 경력자 사이가 7급 공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이 안에서 찾아야 될 거 키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2분이요. 근데 이거는 2분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실전 시험 때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풀어야 되면 1분 30초가 맥시멈이에요. 네, 시작해 보세요. 자, 지금 2분이 다 됐고요. 여러분들 1번 보시면은 정답은 지금 2번입니다. 자, 2번은 이 문제는 지금 7급 예제 공채시험 문제라고 예제로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런데 법조문 문제치고는 너무나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법조문 문제들은 요거보다 지문이 조금 더 길 것이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올라갈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이 긴 게 나오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뭐 단락을 나눈다, 아니면 상황을 먼저 판단을 하고 제시문에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푼다. 자, 근데 이게 상황 판단하고 이제 5급, 뭐 7급, 그 다음에 NCS 그 영역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진짜 제시문 위주로 해가지고 요거를 매칭시켜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황 판단에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처음에 주어진 제시문을 그냥 넘기면 안 되고요. 단락별로 보면서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래 상황으로 내려가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시험의 영역들을 보면은 제시문을 보면서 그냥 매칭시켜도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매칭시켜도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문제 풀고 다음 문제 풀 때도 법조문 문제인데 법조문 문제를 보면은 이제 그 위에 제시가 된 문장을 빠르게 보면서 키워드가 뭔지를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번은 민법 어떤 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뭐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고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해가지고 5가지 요건들이 나와요. 그러면 빨리 이렇게 나눠주고 체크만 하는 거죠. 고의 과실. 고의 과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해자 행위, 그 다음에 위법한 행위, 법규, 그 다음에 손해 발생, 그 다음에 가해 행위,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사이, 뭐 인과관계 이렇게 포인트 잡고 바로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시간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찾는데 보통 제가 이제 그 강의하기 전에 상황 판단 모의고사를 이렇게 기출 문제로 나온 거를 풀어보거든요. 근데 제한 시간이 7급 공채는 25문제이기 때문에 60분이에요. 그런데 빠르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통 40분에서 35분의 연습을 해요. 저는요. 그래야지만 빨리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연습을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키포인트 찾아서 빠르게 연습을 하는데 처음부터 느슨하게 난 이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하게 공부해야겠다 하면은 피셋 공부는 상황 판단은 망쳐요. 자, 그러면 몇 단계로 공부를 하는 게 좋으냐? 첫 번째, 빠르게 푸세요. 그러니까 60분 기준이니까 25문제를 40분 텀 해가지고 한번 빠르게 푸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학생들은 답지 체크하고 맞았네? 어떤 학생들은 답지 체크하고 틀렸네? 다시 풀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상황 판단 영역의 특성 때문이라는 거죠. 상황 판단 영역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론이 없어요. 고착화된 이론이 없어요. 정형화된 이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할 땐 기초 수리 능력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언어 논리를 할 때도 뭔가 이론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상황 판단 자체는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공부 방법에서 논리력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논리의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 논리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방법은 문제 주구장창 막 풀고 계산해서 풀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고 또 기출문제 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도 비슷하지만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연습을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근데 법조문 형태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요. 그러니까 법조문 형태는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황 판단 영역에서도 연습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파트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용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용어. 나중에 예제 나오면은 용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실 건데 법이랑 친숙하신 분들도 있고 법과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지와 해제, 중지와 중단, 이게 법정 용어로는 다른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게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알아야 되냐? 절대 그럴 필요 없죠. 절대 그럴 필요 없고 문제에서 주어진 제시문을 보고 정확하게 분석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간단한 문제니까 우리가 매칭시키는 거 한번 해보면요. 자, 지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키워드를 찾았어요. 키워드를 찾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기억부터 가나 다나 다, 라, 마까지 이제 A, B, C, D와 매칭을 시켜서 옳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갑이 차량으로 보행자를 친 거, 가가 요거였죠. 자, 그러니까 가는 지금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해자의 행위니까 B가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운 좋게 딱 봤더니 B가 가에 있다. 2번이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풀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바로바로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답을 찾으셔도 돼요. 2번을 가 해가지고 B가 매칭되니까 답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2번이다 해가지고 실전 시험에선 이래도 되지만 다시 공부를 할 때는 하나하나 매칭시키면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후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후 공부가 중요한 파트가 상황 판단 영역이라는 거죠. 다른 영역도 그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게 상황 판단이에요. 이유는 정형화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퀴즈가 똑같은 문제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라든지 뭐 언어 논리라든지 보면은 비슷한 유형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끝까지 다시 한번 2번, 3번 반복하면서 그 문제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한 문제를 풀고 또 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문제를 블럭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1번부터 25번 쭉 공부했으면 그거를 다시 한번 공부할 때 1번부터 25번 해야지 1번만 주구장창 공부하는 방법보단 주기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나는 갑의 차량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법규 얘기 나왔으니까 나는 바로 C가 된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는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부주의. 자, 요 부주의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자, 그러니까 부주의 키워드 A하고 매치된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거의요. 이런 문제들은요. 그 다음에 라는 보시면 라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을이 부상을 입었다. 자, 손해가 발생했다 하니까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는 차량이 보행자를 치지 않았다라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거는 인과관계 얘기니까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찾았던 대로 이게 답이 되는 거죠.